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 없는데. 일한다고 고생했어요. 대전까지 출퇴근하기 힘들죠. 괜찮다.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만 회사 가면 되는데 뭘. 재택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라 부럽네. 나는 매일 출근해야 되는데. 부러울 것도 없다. 근데 우리 공주는 자나? 왜 이래 아빠한테 조용하노? 오늘 학교에서 현장 체험 갔다 와서 쥐따나 피곤했는지 일찍 잠들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서우 자는 모습이라도 좀 보러 갈까? 에헤이, 자는 애 깨우려고 내일 아침에 보고 얼른 씻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치. 그렇죠. 아빠는 절대 자는 애를 깨우면 안 됩니다. 내일 출근 안 하나? 해야지요. 근데 안 자고 뭐 하는데? 이래저래 나갈 돈 정리 좀 한다고. 참, 당신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넣었더라? 아, 내일 보내줄게.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오르고 장본 것도 없는데 10만 원은 그냥 기본이다. 아, 맞아요. 그렇지. 서우가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수영도 간다고 자기도 가고 싶다는데 쉬게 주라. 나도 해주고 싶은데 여유가 안 되니까 고민이지. 알아보기는 하고 일단 자자. 내일 또 출근해야지. 가자. 돈 빠지는 건 칼 같네. 그나저나 우리 공주가 하고 싶다는 건 다 시켜주고 싶은데. 서우가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수영도 간다고 자기도 가고 싶다는데 어디 보자. 헐. 주1회 하는데 뭐 이리 비싸노?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란 탓에 내 자식에게만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나가는 돈은 늘어났지만 월급은 늘 같았고 열심히 일해도 생활은 유복해지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인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그냥 돈이지. 애는 커갈수록 돈은 많이 드는데 월급은 빤하고. 재테크를 해야죠. 요즘에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재테크? 네. 우리 회사에서도 주식 안 해본 사람은 없을걸요. 저 아는 형님도 주식으로 돈 좀 벌어가지고 이번에 사업체 새로 시작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거 믿으면 안 돼요. 주식 그거 위험한 거 아이가? 아닙니다. 공부만 좀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니도 하고 있나? 그럼요. 저도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좀 벌었죠. 이야. 야, 자세히 좀 한번 이야기해봐라. 에이, 주식이란 게 그렇게 저는 주식에 투자하게 됐습니다. 와, 진짜 올랐네. 좀 더 화끈하게 한번 투자를 해볼까 그러면? 점점 욕심이 났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점심은요? 지금 점심이 문제가 아니다. 계속 하락세다니까. 그렇다고 너무 섣불리 빼면 안 됩니다. 4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아서 넣었는데 큰일 났다. 그래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회의 시간 다 돼가지고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 실패했고 불어난 이자와 손실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코인까지 투자했지만
빚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어떻게 빚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사랑하는 딸과 아내를 생각하면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도훈 씨의 고민이 참 클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물가는 또 계속 오르죠. 아이가 커가면서 지출은 또 늘어나죠. 월급은 어쩜 그렇게 제자리 걸음입니까? 참 우리 집에도 있는 일인데 각 가정에 요즘 저런 한숨 소리가 맞아요. 다 들립니다. 잘 살아보려고 이제 투자까지 했는데 빚만 오히려 좀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김도훈 씨는 아내와 5살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 있는 대전을 오가며 열심히 일해왔는데요. 아이가 커가면서 양육비와 생활비는 점점 늘어만 가는데 월급은 그대로라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에게 주식 이야기를 듣고 김도훈 씨도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수익이 오르는 것을 확인하자 추가로 대출을 받아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 실패했고 불어난 이자와 손실 금액을 다시 채우기 위해 코인까지 투자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손실이 계속되면서 김도훈 씨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빚만 안게 되었는데요. 절망적인 상황에 빚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신도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 저희 더 로이어에 의뢰를 해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정적인 월급만으로는 큰 돈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댔다가 지금 낭패를 보신 상황인데요. 자, 이대승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빚도 이게 개인 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최근 김도훈 씨처럼 잘 살아보려고 주식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빚만 늘어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도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비면책 채권만 아니라면 사채, 보증, 개인 간 채무 등도 모두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그 비면책 채권은 탕감받을 수 없는 채무를 말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탕감받을 수 없는 채무를 비면책 채권이라고 합니다. 비면책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세금을 들을 수 있고요. 형사처분에 의한 벌금, 과료, 추징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의한 과태료, 고의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양육비, 부양비 등이 비면책 채권에 포함됩니다. 일단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도 역시 개인 회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먼저 우리 의뢰인의 채무와 재산 그리고 소득 현황을 꼼꼼히 제가 한번 조사를 해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역시 발빠른 사무장님. 그렇습니다. 예, 한번 알아볼까요? 발 빠르죠. 예. 자, 먼저 김도훈 씨의 소득부터 봅니다. 급여 소득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280만 원이고요. 아내인 박진희 씨 소득은 월 평균 270만 원입니다. 김도훈 씨 채무 현황을 보면은 담보부 채무 2천만 원, 무담보부 금융권 대출이 1억 1,600만 원입니다. 네. 채무 사용처를 보니까 주식 4천만 원, 코인 3천만 원, 그 외에 대환 대출 및 생활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채무가 1억 3,600만 원이고요. 네. 재산으로는 김도훈 씨 본인 명의 자동차 200만 원 있고요. 아내 박진희 씨 명의로 자동차 1,500만 원. 아내가 비싼 차 타죠. 자, 그리고 살고 있는 집 명의가 아내 박진희 씨 명인데요. 시세가 4억 원입니다. 네. 집 담보부 채무가 2억 2천만 원 있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 박진희 씨가 결혼하기 전에 전세 보증금을 집 살 때 보탠 네, 겁니다. 제가 꼼꼼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대승 변호사님. 예, 필요하신 거 잘 알아봐 오셨네요. 예. 예, 조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짚어보면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청산 가치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주식과 코인 투자 손실액과 배우자 재산 등을 청산 가치에 반영해 보면 1억 6,95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산 가치가 부채를 초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다행히 현재 박진희 씨 명의의 집을 마련할 때 들어간 돈 1억 8천만 원은 박진희 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면 청산 가치에서 빼볼 수 있겠습니다. 청산 가치에서 빼게 되면 청산할 채무가 좀 줄어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김도훈 씨의 청산 가치가 7,950만 원으로 줄어들 텐데요. 이렇게 되면 김도훈 씨는 부채가 청산 가치보다 더 많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해집니다. 다만 청산 가치가 높아서 3년간 갚아 나간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221만 원 이상을 월 변제금으로 납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김도훈 씨 재산은 200만 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주식 코인으로 7천만 원 손실 보는 바람에 청산 가치가 높아져 버린 것이죠. 아이 밑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럼 이게 변호사님 어쨌든 청산 가치를 무조건 낮춰야 된다는 말이네, 그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변제 수행이 어렵다고 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해볼 수 없습니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그 김도훈 씨 같은 경우 집은 부산에 있지만 대전에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을 관할로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되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회생 사건의 절차를 좀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실무준칙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야, 여기서도 이제 수도권 차별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그래도 일단 서울회생법원의 요 실무 절차 준칙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네. 종래에는 주식이나 코인 손실금의 경우 이미 손에 남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제는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 자,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청산 가치로 반영하지 않는다. 뭐 또 다른 또 내용이 있습니까? 네, 명의신탁 재산이나 부인권 성립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의 재산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아, 이게 배우자의 특유 재산이 아니라면은 이게 절반의 청산 가치에 반영을 하잖아요. 원래 그랬었죠. 네. 이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에서는 왜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사실 민법에 따르면 부부 재산 제도의 기본은 부부 별산제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청산 가치에 포함시켜온 기존 실무 관행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구체적 사안으로 들어가면 채무자의 채권자와 배우자의 채권자 사이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네. 이야, 그렇게 되면 일단 개인 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납부금 부담이 조금 덜어지게 돼서 뭐 다행이긴 한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주식, 코인 투자 실패를 해도 개인 회생하면 되지 뭐 이런 도덕적 해이 예.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런 우려가 있죠. 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3년에서 5년간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을 전부 변제에 투입해야 됩니다.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사행성 투자는 아닌지 또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안 갚을 요량으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것은 아닌지 네.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자, 다시 이제 드라마 사례로 돌아와서 보면요. 김도훈 씨는 직장 주소지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주식과 코인 투자 손실금이 청산 가치에 반영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지방법원으로 신청할 경우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과 배우자 재산은 청산 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도훈 씨 명의 차량 시세 2,200만 원에서 담보대출금 2천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만 청산 가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 회생에서 변제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게 또 부양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아내 박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니까 인정이 안 될 테고 김도훈 씨의 딸은 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아내분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없고 딸 같은 경우에도 공동양육이 원칙이기 때문에 0.5인만 인정되어서 김도훈 씨는 본인 포함 1.5인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 1.5인 생계비는 166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김도훈 씨 변제 계획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까요? 네, 김도훈 씨는 평균 소득이 280만 원이고 1.5인 가구로 신청을 해서 월 변제금이 166만 원을 제외한 약 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무담보부 채무가 1억 1,600만 원에서 약 4천만 원 정도를 변제하고 7,500만 원 정도를 탕감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도훈 씨가 빚의 무게를 조금 덜어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최근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고통받고 있다는 분들 뉴스로 마주 접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채무자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건 처리가 달라지니까 불만이 나오겠는데요. 예, 나오죠, 당연히. 참 불공평해 보이죠. 예. 아무래도 서울회생법원과 이런 전문 법원이 없는 다른 지방법원 사이에 실무상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일에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이 새로 개원을 했습니다. 아, 오. 그렇습니까? 그래서 중복 관할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나 경남에 소재지를 둔 채무자도 부산회생법원에 도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도와 실무가 개선돼서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실무적으로 동일한 준칙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이죠. 김도훈 씨께 변호사님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여전히 과도한 변제금으로 인해 실제로 변제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오늘 살펴본 것처럼 충분히 수행 가능한 변제 계획으로 회생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훈 씨, 긴 시간 자책하면서 고통받으셨을 텐데 이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